오늘 영상은 무상 정부지원금 최대 10억 원, 거기에다가 인증기업의 생산품에 대해서 정부의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서 매출 증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세나 혹은 종합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발전연구소 기업꿀정보TV 김창섭 소장입니다. 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고 난 다음에 정부지원금 4억 원을 받은 경기도 화성에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CCTV와 LED를 제조하는데요. 직접 제조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를 잘 활용해서 매출 30억 원 회사가 60억 원으로 매출이 2배나 성장됐습니다. 그 인증이 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인데요. 그 인증은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인증을 받은 이후 법인세를 5년 동안 50% 감면까지 받고 있습니다. 절감액을 따져보니까 매년 2천만 원씩 되니 5년간 1억 원 정도 절감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업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장애인에 대한 고용 정부 정책이라고 하고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이나 기업은 법정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나 기관은 법정 의무 사항이에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기업은 3.1% 이상이고 공공기관은 3.6% 이상, 이것이 법정 의무 사항인데요. 그런데 50명 이상에 대해서 법정 의무이긴 하지만 강제 규정은 1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만일 그 기업이나 기관이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고 표현하는데 2022년 한 해 동안에 실제 납부한 금액은 7,600억 원 정도 되고 2023년인 올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꾸로 장애인을 의무 고용한 인원 비율보다 초과해서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에는 2,700억 원이 지급이 됐고 2023년인 올해는 약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기업 지원 제도는 고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용 부담금, 거꾸로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지급되는데요. 또 이와 별개로 노동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인증제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으면 정부지원금이 최대 10억 원까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법인세나 혹은 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하는 이런 제도에다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까지 있는 것, 이렇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기업 지원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는 무엇일까요? 인증제도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은 취업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취업이 어려운 고용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에 인증제도를 마련한 것이고요.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안정된 일자리와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기업 모델을 제시한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원제도가 바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률 근거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지원과 인증
지원 제도를 법으로 담고 있습니다. 표준사업장 인증 주체는 고용노동부에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에 마련될 수도 있는데 중소벤처부에 마련될 때와 고용노동부에 마련될 때의 정책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법률을 제정했고 이것을 수행하는 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적 기준은 첫 번째,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 두 번째는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해서 편의증진 보장법을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갖출 것. 마지막으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이런 네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표준사업장의 법적 기준입니다.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고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 근로자 수에 대비 장애인 고용 인원이 30% 이상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고용 비율입니다. 만약에 100명의 근로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30명의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중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은 15%입니다. 30%, 15%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이 표준사업장의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결정됩니다. 물론 상시 근로자 수가 20, 30명인 작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100명을 넘고 300명 이상인 이런 중견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장애인 고용 인원은 30%, 그리고 중증장애인 고용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15% 이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우리 대표님 기업이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라고 간주할 때 장애인은 30%이니까 15명이고요. 더불어 중증장애인은 15%인데 7.5명, 절사해서 7명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 비율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에 따른 세부적인 자료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2022년 말, 작년 말 12월 말 기준으로 622개입니다. 622개 소유죠. 기업체도 있고 일반 공공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략 50인 미만이 그중에 약 80%를 차지하고 있고 50인이 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대략 약 2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역사는 2002년도가 처음으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로 만들어진 것은 2013년, 이제 1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좀 짧기는 합니다. 짧기 때문에 인식이 아직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받으면 혜택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 무상자금이 최대 10억 원까지인데요. 물론 무조건 10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장애인을 얼마나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 무상자금 최대 10억 원. 두 번째는 법인세나 소득세. 왜 법인세나 소득세냐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은 일반적인 인증은 어떤 경우 좀 단서 조건을 달아놨죠. 법인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개인기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감면이라고 하는 혜택이 있고요.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기업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뭐 매출이 좀 더 확대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판로가 좀 보장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가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 1천여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업의 생산 제품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상자금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표준사업장에 대한 무상자금이 최근 한 3년 동안의 통계를 본다면 2020, 21, 22년 3개년 동안에 415개소가 무상자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847억 원 해서 1개 기업과 기관당 2억 원씩 평균적으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무상자금이에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예산 편성 규모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이 무상자금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은 신청 자격은 개인기업, 법인기업 모두 가능하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기업이거나 혹은 앞으로 설립할 기업도 가능하고요. 신규로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등화되어 있고 무상지원금의 지급 한도는 최대 10억 원인데 단 컨소시엄형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별도로 공공기관과 결합해서 컨소시엄을 만들 때는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직접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이죠.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업은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면받냐면 무려 3년간 100% 감면받고요. 추가해서 추가 2년간 50%를 감면받습니다. 5년 동안 감면받는 절대액은 400%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도인데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표준사업장이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566개소였습니다. 그때 공공기관에 납품한 금액이 5,930억 원입니다. 한 개 기업당 평균을 내보니 한 개 기업당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10억 원. 표준사업장으로서는 매출 증대에 어마어마하게 효자였습니다. 물론 평균입니다. 개별 기업에 따라서 10억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기업은 10억이 훨씬 넘어서 20억, 30억 원인 기업도 있습니다. 공공기관 표준사업장 우선구매 제도, 주목해야 될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유형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고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창업자금만 지급됩니다. 세 번째,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가장 광범위합니다.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는데 50%를 초과해서 투자해서 자회사를 설립하는 제도입니다. 두 개 기업 이상이 공동으로 출자도 가능한데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모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자회사를 별도로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계열사나 유사업종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서 별도로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자회사나 혹은 협력업체가 있을 수 있죠. 그 기업을 전환해서 설립할 수도 있고 전환해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 혜택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런 경우 있죠. 기존에 장애인을 다수로 고용한 사업장이 있죠. 그 사업장을 자회사로 편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무려 네 가지 방법,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형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창업 3년 이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는다면 그때 5천만 원 한 번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컨소시엄형이 있는데 좀 무겁기는 하지만 앞으로 빛나는 이러한 사례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공공기관은 국가, 광역단체, 교육청, 수많은 공공투자기관 많이 있죠. 공기업. 이런 것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크죠. 이런 경우 최대 20억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은 물론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은 컨소시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기업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소기업 대표님은 자회사형이 가장 관심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실제 사례와 인증받은 이후에 무상자금, 또 법인세 감면, 거기다가 공공조달에 대한 내용을 영상에 담았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장애인 지원 제도와 그리고 장애인 기업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무상정부지원사업과 각종 중소기업 인증에 대한 무료 상담 신청은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